안녕하십니까. 도를 아십니까입니다. 스키드 데이비스는 그녀의 노래 The End of the World에서 Why does the sun go on shining? 왜 해는 빛날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 즉 태양이 왜 빛나는지를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빛은 광자라고도 하는데요. 물질의 기본 입자 중에서 화면에 보이는 둘째 줄의 오른쪽 끝과 같이 감마로 표현을 합니다. 설명의 일관성을 위하여 빛을 앞으로 광자라고 부르겠습니다. 태양이 타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광자 이외에도 중성미자, 양전자 등의 새로운 입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에 대한 것은 설명하면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은 밤하늘에 무수히 있는 별들 중에 하나입니다. 별과 같이 빛을 내죠. 태양도 빛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타야 될 것입니다. 태양은 그 무게가 지구보다 무려 33만 배나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태양이 타는 데 쓰이는 연료는 수소 아니면 헬륨이겠죠. 태양은 매우 뜨겁고 엄청난 밀도의 상태입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도 산산이 쪼개져 있는 기본 입자로 이루어진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수소 원자는 양성자 1개에 전자 1개, 그리고 헬륨 원자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전자 2개로 이루어진 원자입니다. 우주에 흩어져 있던 수소와 헬륨이 뭉쳐가지고 태양이 되었지만은 점점 많은 수소와 헬륨이 뭉치면 뭉칠수록 그 온도가 뜨거워져 가지고 수소와 헬륨의 전자들은 수소의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에 속박되지 않고 흩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수소 원자핵인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양성자와 가까워져도 서로 붙지 않습니다. 플러스는 서로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양성자가 매우 강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서로 충돌한다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엄청난 고온과 고밀도의 상태입니다. 태양은 그런 상태를 만족시키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양성자가 붙어가지고 융합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기초적인 것을 조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전자의 질량은 양성자, 중성자에 비해서 매우 적기 때문에 원자의 질량을 이야기할 때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수소 원자핵에서 양성자 1개를 질량수 1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원자들도 그 질량을 표현을 합니다. 수소는 양성자 1개, 전자 1개로 이루어진 원자고, 헬륨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전자 2개로 이루어진 원자입니다. 일일이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개수를 그리고 궤도를 그리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어서 수소 같은 경우 H라는 원소 기호를 가지고, 그리고 헬륨은 He라는 원소 기호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다가 원소 기호의 왼쪽 위에 그 질량수를 써 넣습니다.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니까 질량수는 1, 헬륨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질량수는 4입니다. 그리고 중성자가 하나 없는 헬륨 같은 경우는 질량수가 3이 되겠죠. 여기서 양성자의 개수는 그 원소의 종류를 결정하고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가 질량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 안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두 개의 양성자가 매우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고밀도 상태에서 뭉치면 한 개의 양성자가 중성자 1개, 양전자 1개, 중성미자로 바뀝니다. 이런 양성자가 중성자와 양전자, 중성미자로 변하는 반응을 양의 베타 분계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식을 써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때 1.44 메가 일렉트로볼트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중성미자는 0.42 메가 일렉트로볼트의 운동 에너지를 받아서 멀리 날아가 버리고, 플러스 전하를 띤 양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와 만나서
소멸해 버립니다. 이것을 쌍소멸이라 합니다. 이때 1.02 메가 일렉트로볼트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여 양성자가 만나서 중수소 원자핵을 만듭니다. 이 중수소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이 또 만납니다. 이때 양성자 2개, 중성자 1개의 헬륨3 원자핵을 만들고 광자가 방출됩니다. 이 광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이죠. 그러면서 5.49 메가 일렉트로볼트의 에너지를 가집니다. 다음은 이 헬륨3 원자핵 2개가 또 합쳐집니다. 헬륨3 원자핵 2개가 합쳐져 가지고 1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들고 2개의 양성자를 방출하면서 에너지를 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과정은 연속적인 과정이며 다음 그림과 같이 요약됩니다. 모두 6개의 수소 원자핵이 참여해 가지고 1개의 헬륨 원자핵과 2개의 수소 원자핵을 만듭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4개의 수소 원자핵이 모여서 1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것입니다. 수소 4개가 모여가지고 1개의 헬륨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미량의 질량이 사라집니다. 그 사라진 것을 질량 결손이라 하는데 이 질량 결손된 만큼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그 원리가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입니다. 태양이 실제 쏟아내는 에너지의 양을 한번 알아봅시다. 4개의 수소에서 헬륨 1개가 되는데 만들어지는 에너지는 4.5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 주울입니다. 그리고 4g의 수소가 만들어내는 것을 계산하면 2.6 곱하기 10의 11성 주울로 이것은 60W 백열 전구를 켠다고 했을 때 무려 100년 이상을 켤 수 있는 에너지의 양입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4g만 이야기했죠. 태양에서의 수소의 양은 엄청난 양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 수소가 얼마나 더 태양을 태울 수 있을까 계산을 해보면 무려 1000억 년이 나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태양의 앞으로의 생애가 1000억 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은 수소를 태우면서 헬륨을 만들고 그 생을 마감하지는 않습니다. 헬륨이 타서 탄소를 만들고 산소를 만들고 질소를 만들고 그리고 철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도 앞으로 이어질 것입니다.